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투게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들의 고민인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출을 앞두고 거울 앞에 서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날들이 있습니다. 공들여 화장을 마무리해도 피부 위에 톡톡 솟은 작은 돌기와 얼룩처럼 번진 그늘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러는 거지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임 사진을 다시 보기 싫어지고 약속이 줄어들며 집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모든 변화는 외모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생기와 생활의 활력까지 흔들어 놓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다들 나보다 피부가 좋아 보여서 서럽다고 고백하실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르게 돌보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걸음은 오해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흔히 검버섯이라 부르는 변화는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 불리고 기미는 멜라스마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름이 낯설 뿐 원리는 분명합니다. 지루각화증은 오랜 햇빛 자외선 노출과 노화로 인해 피부 표면의 각질세포가 과도하게 자라면서 생기는 양성 증식입니다. 둥글고 경계가 뚜렷하며 살짝 솟아 만지면 까슬한 느낌이 나지요. 반면 멜라스마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 자외선, 유전적 소인, 수면과 스트레스 같은 생활 요인이 겹쳐 멜라닌 생성이 과해진 상태입니다. 경계가 번진 먹물처럼 보이고 피부 표면은 평평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현상 모두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로 치부하기 쉽지만 정확히 보면 해석과 대응이 가능한 신호입니다. 곧 알아차리고 막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눈에 띄게 변할까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을 지키는 장기입니다. 햇빛과 바람, 미세먼지, 화장과 세정, 수면과 식사, 약물과 질환 등 생활의 모든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젊을 때에는 손상과 회복의 균형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의 속도가 손상보다 느려집니다. 자외선은 표피의 DNA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손상된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탈락 주기도 길어져 표면이 거칠어지고 색이 얼룩져 보입니다. 호르몬 변화는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를 예민하게 만들어 기미가 짙어지는 바탕을 만들지요. 여기에 잠이 줄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 신호가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둔해져 붓고 칙칙해 보이는 날이 잦아집니다. 우리가 종종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다음 달이 더 지치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한쪽뿐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힘, 이미 생긴 것을 옅어지게 돌보는 힘, 그리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힘, 이 세 가지가 함께하면 같은 나이에서도 피부의 표정은 뜻밖의 크게 달라집니다.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냉동치료, 레이저, 필링 같은 시술은 이미 자리 잡은 병변을 정밀하게 다루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내원, 회복기간, 재발 관리라는 현실적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생활에서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세를 오래 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병원 치료는 정리, 집안 관리는 유지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미 생긴 것을 병원에서 정리하고 다시 쌓이지 않도록 일상에서 유지하는 두 바퀴가 같이 굴러야 길게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의 원칙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인터넷에는 식초, 베이킹소다, 강한 레몬즙, 소독약, 연고, 혼합 등 자극적 민간요법이 셀 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재료든 농도, 시간, 피부 상태가 변수인데 이를 무시한 채 강한 산알칼리를 피부에 올리면 쉽게 화학적 화상과 색소 침착, 흉터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번만을 시도했다가 몇 달간 치료에 시간을 쓰고 원래 고민보다 더 어두운 얼룩을 남기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오늘 이 연재에서 제안하는 모든 방법은 자극을 줄이고 장벽을 지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효과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6개의 장을 차례로 걸어갈 것입니다. 첫 장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차분히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면 불안이 줄고 방법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에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 루틴 세안의 온도와 시간, 보습의 층, 낮과 밤의 차단 보호, 눈에 잘 안 보이는 부위 관자놀이, 턱선, 귓불목, 손등, 쇄골의 관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기미와 검버섯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정리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요령 양빈도 사계절 변형, 모자 양산 안경 선택, 실내 운전 중 UVA, 계절별 습도 차에 맞춤 보습 조절, 수면 스트레스 대응이 실전 팁까지 담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순환 팩 압축 관리를 다룹니다. 들깨가루 요거트처럼 부드러운 각질 케어, 알로에 꿀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진정 보습, 레시피, 민감 피부를 위한 스파 테스트와 금기 사항을 반드시 함께 적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오해 바로잡기에 집중합니다. 강한 스크럽과 잦은 필링이 왜 오히려 기미를 짙게 만드는지, 햇볕 10분은 건강 같은 말이 어떻게 개개인의 피부에 다르게 작용하는지,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는 식의 단정이 왜 답이 아닌지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 적용 계획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침 7분, 점심 1분, 저녁 8분 시간대별로 할 일을 나누고 일주월간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검버섯과 기미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태양과 수면, 스트레스와 영양, 순환과 염증 같은 생활의 리듬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얼룩 지우기로만 좁히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예컨대 낮에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되 밤에는 온도 습도를 정리하고 세안 후 1분 안에 보습을 시작하고 주 2회 가벼운 각질 케어 후에는 반드시 장벽을 보강하는 식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과 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되 그 사이사이에 빈틈을 채우는 생활 루틴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안전의 경계를 드립니다. 갑자기 커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피가 나거나 지속적으로 가렵고 아픈 병변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십시오. 두피 관자, 코 등, 손등처럼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에 거친 각질이 오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간혹 광선각 화증처럼 전암성 병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와 혹시 몰라 사이에서 망설이기보다 한번 확인받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생각보다 금세 응답합니다. 2주만 착실히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지켜도 거울 속 표면의 잔광이 달라지고 4주만 진정보호 루틴을 유지해도 화장품이 덜 따갑고 들뜨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8주가 지나면 색이 한 톤 부드러워지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결이 고르게 정리됩니다. 큰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작은 변화는 곧장 시작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확신을 만들고 그 확신이 다시 다음 날의 선택을 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비교가 아니라 회복을 향합니다. 타인의 피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매일이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어제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의 세안 온도, 낮의 그늘, 저녁의 보습 한 겹.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거울 앞에서 미소를 되찾는 순간을 준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에서 바로 실천하는 기본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료, 순서, 시간, 빈도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늦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페이지를 지금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오늘부터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관리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 되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세안으로 자극을 줄이고 보습으로 장벽을 지키고 차단으로 자외선을 끊고 수면과 생활 리듬으로 회복 시간을 보태는 일. 이 네 가지가 잔잔하지만 가장 강력한 축이 됩니다. 하루는 세안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세안은 씻어내기보다 깨워주기에 가깝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와 보습 입자를 과도하게 씻어내 장벽을 헐겁게 만들 수 있으니 손등에 닿아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대략 미온수를 권합니다. 클렌저는 거품이 풍성하고 세정력이 강조된 제품보다 약산성 pH 5의 서육이며 계면활성제가 순한 것을 고르십시오. 아침에는 전날 밤의 스킨케어 잔여물과 수면 중 분비물만 정리하면 되므로 적은 양을 사용해 30초 남짓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충분한 물로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살짝 눌러 닦아내는 습관이 미세한 자극을 줄입니다. 저녁 세안은 낮 동안 쌓인 자외선 차단제, 미세먼지, 피지, 메이크업을 분리해내는 일입니다. 메이크업을 하셨다면 지성이나 건성 구분 없이 1차 리무버 또는 클렌징 오일밤, 2차 약산성 폼의 이중 세안을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유화와 헹굼입니다. 1차 제품을 건조한 손얼굴에 펴바른 뒤 20초에서 30초 천천히 마사지하고 소량의 물을 더해 우윳빛이 되도록 유화한 뒤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이어 약산성 폼을 사용하되 1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각질과 노화를 빠르게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스크럽 알갱이나 강한 필링을 자주 쓰면 오히려 장벽이 헐거워지고 기미는 더 진해지며 붉은기와 가려움이 늘 수 있습니다. 주 1회 내외의 아주 순한 각질 케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안 후 1분 이내에 보습을 시작하면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장벽을 잠글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수분 마이너스 유분의 겹을 얇게 싸는 방식입니다. 먼저 가벼운 토너나 에센스로 수분을 얹고 그 위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포함된 크림으로 벽돌과 몰타를 채우듯 빈틈을 메워주십시오. 기미 거친 결이 고민이라면 니아시나마이드 미백 장벽 보강, 판테놀 진정, 알란토인 보호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초심자에게 안전합니다. 낮에는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소량 활용하면 자외선으로 생기는 활성산소 대응에 도움이 되지만 따가움이 느껴지면 농도와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밤에는 레티날 저농도 레티놀을 일주일에 2회 이하, 완두콩 한 알분량으로 시작해 자극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느 성분이든 새로 들이기 전에는 귀 및 턱선에 소량을 발라 24시간에서 48시간 반응을 보는 간이 패치 테스트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침 루틴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실내와 흐린 날에도 UVA는 유리창을 통과해 색소와 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SPF 50 PA 수준의 광범위 차단제를 권하며 얼굴, 귀, 목 앞, 뒤, 가슴 윗부분, 손등까지 빠짐없이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은 적게 느껴질 만큼이 아니라 충분히여야 합니다. 두 손가락에 길게 짠 양소위 투핑거룰이 얼굴, 목 기준 적정량에 가깝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의류는 차단제의 빈틈을 메우는 유력한 도구입니다. 한낮 장시간 외출 시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되 메이크업 위에는 스틱형 쿠션형 차단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봄, 여름뿐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절에 따라 빛의 강도는 달라도 누적량이 변화를 만듭니다. 보습은 계절과 실내 환경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겨울철 히터가 켜진 실내는 습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작은 화분을 두어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고 밤에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직후 에센스와 크림을 겹쳐 바른 뒤 유분층이 얇은 분들만 소량의 오일로 가장자리를 봉합하듯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끈적임을 줄인 젤 크림으로 수분은 충분히, 유분은 가볍게 관리하십시오. 목과 손등, 쇄골은 얼굴보다 관리에서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 나이를 먼저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굴과 같은 순서를 그대로 확장해주면 관리의 일관성이 생깁니다. 수면은 밤마다 찾아오는 가장 값진 시술입니다. 피부는 잠든 사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단백질을 정리하며 장벽을 재건합니다. 취침 기상 시각을 일정하게 맞추고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십시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 알코올을 피하고 1시간 전에는 강한 조명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휴대폰 TV 화면은 푸른빛이 강해 생체 시계를 뒤로 밀기 쉽습니다. 만약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야간 모드로 전환하고 화면 밝기를 낮추십시오. 카페인은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저녁에 물 섭취는 1컵에서 2컵 정도로 줄이면 야간료를 줄여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베개 침구는 땀과 유분을 흡수하므로 베개 커버를 주 1에서 2회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자극과 모낭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크면처럼 마찰이 적은 소재는 잔주름 자극을 덜어줍니다. 생활 리듬은 피부의 바깥과 안을 잇는 다리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10분 정도 눈으로 받아들이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고 밤에 잠이 단단해집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얼굴의 둔탁함과 붓기를 완만하게 줄여줍니다. 땀을 흘린 날에는 물만 연거푸 마시기보다 미지근한 물에 한 꼬집의 소금 혹은 전해질이 소량 포함된 음료로 균형을 잡되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거나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C와 오메가-3 등 푸른 생선, 들깨, 비타민 E와 양질의 단백질 두부, 콩류, 달걀, 흰살육을 몇 끼 한 가지씩 넣는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단맛 짠맛은 입이 아닌 피부가 기억합니다. 야식과음은 밤의 회복을 어지럽히고 다음날 붓기와 칙칙함으로 돌아옵니다. 알레르기 피부 질환의 병력이 있는 분은 루틴의 강도를 더 낮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새 제품은 한 번에 하나씩 2주 간격으로만 추가합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빈도를 줄이고 붉은기, 가려움, 따가움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특히 이미의 산알칼리 혼합 식초, 베이킹소다 등 레몬즙, 원액, 강한 스크럽은 피하십시오. 효과가 빠를수록 대가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느리고 담백한 루틴은 지루하지만 시간의 편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시간대별로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미온수로 짧은 세안, 수분 크림,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하고 등 물리적 차단을 더합니다. 낮에는 손등과 목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장시간 외출 시 차단제를 다시 올립니다. 저녁에는 이중 세안으로 노폐물을 풀어내고 진정 보습을 충분히 얹은 뒤 필요하다면 주 1회 정도 아주 순한 각질 케어를 배치합니다. 밤에는 침실의 온습도를 정리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 단순한 틀을 2주만 지켜보십시오. 거울 속의 결이 고르게 정리되고 화장이 덜 들뜨며 무엇보다 피부가 덜 예민하다는 체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자외선과 생활습관의 세부 전략을 더하면 기미와 검버섯이 새로 사라지고 짙어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한 번이 아니라 조용한 매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반복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장에서 기본 루틴을 다뤘다면 이번 장에서는 일상 속 습관과 환경 요인이 어떻게 피부 변화를 빠르게 만들고 반대로 예방과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에 가장 앞서 노출되는 장기이기에 생활 습관이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외선 노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잘못된 화장 습관까지 이 작은 변수들이 모여 기미와 검버섯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위험을 피하라가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는 자외선입니다. UVA와 UVB는 피부를 매일 조용히 자극합니다. UVA는 창문을 뚫고 들어와 진피층까지 침투해 탄력과 색소 변화를 유발하고 UVB는 여름철 강하게 피부를 태워 홍반과 화상을 남기며 결국 색소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문제는 일상의 소소한 노출입니다.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5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간 10분, 세탁물을 널러 베란다에 나간 3분. 이런 짧은 노출이 누적되면서 수십 년 동안 피부의 기록을 남깁니다. 많은 분이 오래 밖에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짧고 반복되는 자외선 노출이 더 무섭습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꾸준한 차단제 사용입니다. 흐린 날, 비 오는 날, 겨울에도 UVA는 존재합니다.
햇빛이 세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기미를 짓게 하는 함정입니다. 얼굴, 귀, 목, 손등까지 바르는 습관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은 여름의 선택지가 아니라 사계절의 필수품입니다. 특히 두피와 이마 윗부분은 머리숱이 줄어들수록 노출이 많아져 광선각화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꼭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부는 낮에 받은 자극을 밤 동안 회복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짧아지거나 뒤바뀌면 피부는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높여 피부 염증을 심화시키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기미를 더 짙게 만듭니다. 또한 재생 호르몬이라 불리는 성장 호르몬이 깊은 잠 동안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피부 회복력이 둔화됩니다. 밤마다 늦게 잠들고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면 그 누적이 피부 표면에 잔주름과 칙칙함으로 드러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재생 주기를 흔들어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7시간, 일정한 수면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깨끗해지겠다는 의욕으로 강한 세안제를 쓰거나 스크럽 제품으로 매일 문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멜라닌을 더 활발히 자극하는 길입니다. 특히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색소 침착이 늘어납니다. 화장품 역시 무겁고 자극적인 제품을 두껍게 바른 뒤 깨끗하게 지우지 못하면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지쳐 색소가 더 잘 남게 됩니다. 정답은 단순함입니다. 아침엔 미온수와 순한 세안, 저녁엔 필요한 만큼의 이중 세안, 그리고 피부 상태에 맞춘 보습. 메이크업은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가볍게 하고 꼭 필요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긴장은 피부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신호가 증가하며 멜라닌 세포가 자극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거리를 겪은 뒤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흡연과 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가속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잔주름과 기미가 더 일찍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피부 관리에서 결코 작은 요소가 아닙니다. 식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 피부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지나친 염분은 붓기를 반복시켜 혈관과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생활습관 관리위에 더해 집에서 직접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순한 천연팩과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피부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생활 속 관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천연팩과 관리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중요한 점은 화려한 민간요법이나 빠른 효과를 내세우는 과격한 방법이 아니라 검증된 재료를 활용해 피부에 부담을 덜 주고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팩을 집에서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인터넷에는 식초, 베이킹소다, 레몬즙 등 자극성이 강한 재료를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피부 장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화학적 화상을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부과적 검증이나 방송 학술 자료에 소개된 안전한 재료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함입니다. 팩은 하루 이틀 바른다고 기미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주 1회에서 2회 꾸준히 실천해야 피부가 차츰 변화를 보입니다. 셋째, 패치 테스트입니다. 새 재료를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 전 귀 밑이나 턱선에 소량 발라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같은 재료도 누군가에게는 안전하고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한국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지만 피부에도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기미와 잔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들기름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증발을 줄여주는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 1개,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 밀가루 또는 율무가루 1큰술. 이 재료를 잘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든 뒤 세안 후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10분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고 마지막은 찬물로 마무리해 모공을 조여줍니다. 율무가루를 사용하면 미백 효과와 모공 수축 효과가 더해져 피부가 한층 매끈해집니다. 이 팩은 주 1회에서 2회가 적당하며 특히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들깨가루는 곱게 빻아져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꿀과 요구르트를 더하면 항균 보습 재생 효과가 결합되어 기미와 칙칙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깨가루 1큰술, 꿀 1큰술, 요구르트 또는 우유 1큰술. 섞어서 피부에 펴바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며 씻어냅니다. 요구르트에 포함된 젖산은 천연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여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고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층 밝아집니다. 다만 과도하게 자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백옥 피부팩이라 불리는 이 조합은 피부가 민감하거나 건조할 때 특히 좋습니다. 알로에의 알로인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꿀은 보습과 항균,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을 통해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알로에 젤 반컵, 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 섞어 묽은 크림처럼 만든 뒤 얇게 펴바르고 15분에서 20분 후 씻어냅니다. 팩을 한 이후 피부가 촉촉하고 맑아지는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무난하며 일주일에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팩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팩을 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상태의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팩 후에는 가볍게 수분 크림을 덧발라 수분을 잠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과도하게 사용하면 장벽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피부 상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천연 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단기간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수분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생활 루틴과 병행할 경우 피부톤과 질감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꾸준히,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어머님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으로 정리하는 피부 관리법. 아침. 미지근한 물세안 자극적인 세정제를 피하고 필요하다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 기본 보습제 도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필수 외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혈액순환을 돕고 얼굴 붓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바릅니다. 물을 자주 섭취하여 피부 속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저녁. 순한 클렌징 외출 후에는 노폐물과 자외선을 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세정합니다. 보습 강화 낮보다 더 풍부한 보습제를 바르거나 영양 크림을 덧바릅니다. 천연 팩 활용 주 1회에서 2회 들기름 팩이나 들깨가루 팩을 사용합니다. 단 매일은 금지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단순히 피부 미용을 넘어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위한 자기 돌봄의 실천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세월의 흔적일 뿐 결코 어머님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습관은 그 흔적을 옅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피부 재생제입니다.
과도한 관리보다 균형 잡힌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값진 화장품입니다. 어머님들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 시간을 쓰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통해 매일 조금씩 더 빛나는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